첫 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객석의 공기가 먼저 무너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에 쥔 휴지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오늘 손비나의 노래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노래가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묻어두었던 오래된 기억을 통째로 끌어올리는 폭풍 같은 무대라는 것을.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고 무대 위에 선 손비나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진 순간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객석을 휘감았다. 평소처럼 밝게 웃던 관객들도 그날만큼은 누구 하나 쉽게 박수를 치지 못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예감한 사람들처럼 눈앞의 남자 가수가 첫 음을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술을 열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그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잔잔했다. 하지만 그 잔잔함은 바다의 평온함이 아니었다. 태풍이 오기 전 하늘과 파도가 잠시 숨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고요함이었다. 손비나는 한 글자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깊게 배었다. 부드럽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심장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은 처음엔 고개만 숙였다. 그는 울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렴이 다가오자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크게 보이지 않는 작은 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버티며 삼켜온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듯했다. 그 옆에 앉은 여성은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박수를 치고 싶어도 손을 들 수 없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자신의 지난날이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왜 손비나의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았을까? 그 답은 화려한 고음도, 눈부신 무대 장치도, 요란한 편곡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손비나는 힘으로 관객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파도처럼 달려들지 않고 차가운 새벽 안개처럼 천천히 다가왔다. 그런데 그 안개가 더 무서웠다. 어느새 온몸을 적시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의 바다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에는 꾸며낸 슬픔이 없었다. 억지로 울리려는 과장도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진짜 아픔처럼, 진짜 그리움처럼, 진짜 후회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손비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 무대 위에 한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떠나보낸 부모가 떠올랐고 잡지 못했던 사랑이 떠올랐고 말 한마디 못하고 멀어진 친구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 노래는 손비나가 부른 것이 아니라 객석에 앉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함께 부른 노래였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 후렴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지 않았다. 보통 같으면 환호가 쏟아져야 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박수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실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크게 흔들린 사람들이 아직 현실로 돌아오지 못해 잠시 숨을 잃은 듯한 침묵이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자 눈물을 훔치는 얼굴들이 하나둘 잡혔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듯했지만 이미 노래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린 뒤였다. 특히 한 관객의 표정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애써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차라리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짓는 마지막 방어막 같은 웃음이었다.
손비나는 그 모든 반응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노래 중간에 잠깐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무대는 더 이상 방송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누군가의 장례식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마지막 편지 같기도 했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을 기다리는 오래된 정류장 같기도 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더 짙은 떨림이 얹어 있었다. 그 떨림은 불안한 흔들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끝까지 붙잡고 서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균형이었다. 손비나는 울음을 삼킨 채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관객들은 더 울었다. 가수가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세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노래보다 이런 노래에 더 약하다. 흠 하나 없는 보석 같은 무대보다 사람의 체온이 묻어나는 무대에 더 깊이 흔들린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그날 그런 체온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손을 누군가가 말없이 감싸주는 것 같았다. 그 손길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도, 잊으라고도, 이겨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것이 사람들을 울린 가장 큰 이유였다. 누구나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씩 안고 산다. 겉으로는 웃고, 일하고,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가끔은 아주 작은 노래 한 줄에도 그 이야기가 터져나온다. 손비나의 노래는 바로 그 작은 틈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오래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한 관객은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박수를 치다가 멈추고 다시 눈물을 닦고 또다시 박수를 쳤다. 마치 고맙다는 말과 아프다는 말이 뒤섞여 어떤 표현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무대 뒤편의 반주가 점점 커질수록 손비나의 목소리도 함께 깊어졌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눌렀다. 그 눌러 담은 감정이야말로 폭발보다 더 큰 폭발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고음이 올라갈 때 전율을 느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날의 전율은 달랐다. 높이 올라가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이 내려가서 숨이 막히는 전율이었다. 손비나의 한음 한음은 땅속 깊은 곳에 묻힌 기억을 캐내는 삽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흙먼지만 날리는 듯했지만 조금씩 파고들수록 잊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운 얼굴, 미안한 이름,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한 순간,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평범한 하루. 그 모든 것이 노래 속에서 다시 걸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왔다는 증거였고, 버텨냈다는 흔적이었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다. 손비나는 노래로 그 고백을 끌어냈다. 마치 닫힌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사람들의 마음 가장 아래에 있던 감정을 끌어올렸다. 그 순간 관객들은 단순히 가수의 무대를 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본 것이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 주던 손, 늦은 밤까지 기다리던 눈빛, 전화 한 통에도 괜찮다며 웃던 목소리, 누군가는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묵묵히 등을 밀어주던 사람, 고단함을 말하지 않고 가족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하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것이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남들 앞에서는 단단한 사람인 척 살아온 자기 자신을. 손비나의 노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만큼은 무너져도 된다고. 그래서 눈물이 터졌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날 객석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가장 뜨거운 박수이자 가장 솔직한 환호였다. 무대가 절정으로 향할수록 손비나의 표정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담담하던 돌아서지 않았다. 끝까지 걸어 들어갔다. 관객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의 끝까지 그가 먼저 걸어가 주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을 더 울렸다. 진짜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남들이 꺼내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꺼내주는 사람, 누군가의 울음을 대신 시작해주는 사람, 침묵 속에 갇힌 감정을 세상 밖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진짜 가수다. 그날 손비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화려한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목소리 하나로 객석 전체를 지배했다. 그 지배는 강압이 아니었다. 마음을 맡기고 싶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멀리 보이는 등불처럼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어 했다. 후렴의 마지막 문장이 다가왔을 때 무대 위 공기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관객들은 이미 울고 있었지만 아직 더 큰 파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손비나가 숨을 고르고 마지막 소절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 올리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그 울음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 컸다. 작은 흐느낌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은 무대와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한순간에 쓸어버렸다. 가수와 관객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상처를 만지고 같은 기억 앞에 서 있었다. 손비나의 마지막 음이 공중에 오래 머물렀다. 그 음은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천장에 닿았다가 다시 객석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별빛처럼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흩어졌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몇 초였을까? 아니, 어쩌면 몇 초가 아니라 한 시대처럼 길게 느껴진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도 먼저 소리를 내지 못했다. 누가 박수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 여운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다. 곧 다른 사람이 따라쳤고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뒤덮였다. 그 박수는 폭죽처럼 터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환호만 있지 않았다. 고마움, 이로,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참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손비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과시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도 이 감정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럽고 깊은 인사가 있었다. 그 모습에 또다시 관객들이 울었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상한 밤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노래 한 곡에 그렇게까지 울 일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말은 그 무대를 보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떤 노래는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살아온 세월로 듣고, 잃어버린 시간으로 듣고, 삼켜온 말들로 듣는다. 그날 손비나의 노래가 바로 그랬다. 그 노래는 사람들의 귀를 지나치지 않았다. 곧장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사과였고, 누군가에게는 늦은 이별이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었다. 이것이 손비나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다. 그는 슬픔을 팔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과장해 관객을 울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커다란 울림을 만들었다. 소리치지 않았기에 더 크게 들렸고, 울지 않았기에 더 많이 울렸고, 붙잡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았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않느냐고. 아무도 몰라줘도 당신은 정말 오래 버티지 않았느냐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안아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객석의 눈물은 아름다웠다. 화장이 번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고개를 숙여도 그 모습은 조금도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밤의 객석은 어떤 무대보다 찬란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울 수 있는 무대는 흔하지 않다. 노래가 많고, 가수가 많고, 무대가 많은 시대지만, 마음을 멈춰 세우는 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런데 손비나는 해냈다. 거대한 장치도 없이, 과한 연출도 없이, 오직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사람들의 시간을 멈춰 세웠다. 그는 한 곡의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밤을 바꿔놓았다. 아마 그날 집으로 돌아간 관객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손비나의 마지막 음이 다시 귓가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을 것이다. 그 순간 다시 눈물이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아프기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 누군가 내 슬픔을 알아준 것 같은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노래의 힘이다. 그리고 그날 손비나가 보여준 힘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한 남자 가수가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노래했고 그 진심이 관객들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일이 때로는 기적보다 더 어렵다. 수많은 무대가 스쳐 지나가도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흔드는 무대는 몇 되지 않는다. 손비나의 그날 무대는 그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다. 관객들이 눈물을 터뜨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소리가 마음을 만나고 노래가 인생을 건드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수많은 사람의 숨겨진 상처를 깨운 결과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손비나가 마이크를 내려놓던 장면, 고개를 숙이던 장면, 눈물 어린 객석을 바라보던 장면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창문에 빗자국이 남듯 그 노래가 지나간 마음에도 분명한 흔적이 남았다. 그리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도 누군가는 힘든 밤마다 그 무대를 다시 떠올릴 것이다. 혼자 버티기 어려운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밀려오는 날, 문득 손비나의 목소리가 기억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다시 말해줄 것이다. 울어도 된다고. 당신의 눈물은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도착한 진심이라고. 그래서 손비나의 노래를 듣고 관객들이 눈물 터진 그 순간은 단순한 방송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래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얼마나 뜨겁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무대는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말할 것이다. 그날 손비나가 노래하던 순간 객석은 울었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울었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울림이 특정한 세대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은 관객만 운 것이 아니었다. 젊은 관객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어쩌면 부모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고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을 떠올렸을지도 모르며 늘 강한 척해야 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손비나의 노래는 세대를 가르지 않았다. 그것은 나이와 사연을 넘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기고 사는 외로움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객석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무대 위의 조명은 손비나 한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실제로 빛나고 있던 것은 관객들의 기억이었다.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비 오는 날 혼자 걸어가던 골목, 붙잡지 못한 뒷모습, 전화기 너머로 끝내 하지 못한 말,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의 무게, 그 모든 것이 노래의 한숨 사이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무대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겨있던 영화를 다시 상영한 무대였다. 손비나는 그 영화의 해설자이자 주인공이자 가장